월의 장미는 붉게 타오르고 5월의 그대는 어디서 붉게 빛나는가 5월의 장미는 붉게 피어나건만 그날의 그대는 어디서 꽃으로 피어나는가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는 아픈 그날의 항소 그대는 한 송이 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나는 그대를 애타게 부르네 5월의 장미는 붉게 피어나건만 그대는 지금 어디 꽃으로 다시 피어나는가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는 아픈 그날의 항소 그대는 한 송이 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나는 그대를 애타게 부르네 5월의 장미는 붉게 피어나건만 그날의 그대는 어디서 꽃으로 피어나는가 그대는 지금 어디 꽃으로 다시 피어나는가 네, 그럼 또 이 자리에 우리 광주광역시의 가장 유명한 새옷인 북구와 광산구 동구에서 새 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좋은 축사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박경규 우리 광산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임택 우리 경구청장님도 오셨습니다. 먼저 문인청장님 아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인청장님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도 계신데 먼저 제가 오늘 우리 전남대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님 명예박사 저 취임식이 있어서 제가 잠깐 참석해야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월이 온다, 역사가 온다 이런 주관예를 이렇게 발표해 주신 우리 한광우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한광우 작가님과 또 신장식 국회의원님 특별 대담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 자리는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속으로는 큰 의미를 두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우리 황광호 작가님하고의 인연이 있는데 뭐 아주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고 배웠고 또 그 뒤로는 그냥 거의 뭐 방귀처럼 막 책을 쓰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어서 한강호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뭐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왜 역사가 바로 서야 되는지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잘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이 내란 세력들이 정말 역사를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오월이 온다, 역사가 온다. 뜻깊은 5월 북극함에 두 권의 출간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동안 두 권의 책을 발간하기까지 노고가 좀 많으셨을 텐데 그에 따른 소회와 또 함께 자리하신 미국 놈들이 보면 내용도 없으면서 우리가 1000페이지짜리 책을 막 써내지 않습니까? 뒤에 한 300페이지 색인 인용 목록 막 300페이지 되고 엘빈 터플러, 리프킨 그 미국 놈들 하니까 전부 나무 얘기 갖다 쓰고 지 생각은 지금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을 1000편을 써놓고 그 미 지옥주의 유력을 타고서 전 세계 시민들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팔았었는데 저도 혹시 그런 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 자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시민군을 쓰고 나서 울산, 대구, 창원을 방문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5월과 경상도 분들 생각하는 5월은 너무 달랐고요. 다를 정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고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세력의 축이라고 하는 노동운동, 그 노동운동의 아성인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장 내에서조차도 5월에 광주 이야기를 못한답니다. 광주 이야기 되면 빨개 취급한답니다. 그거 이 책은 누가 져야 되는가? 그분들은 목숨을 내고 죽었는데 40년 세월이 흐르도록 광주가 뭔가 홀려갖고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우리가 자축하자고 5월 행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전국하는 슬로건이 그동안 슬로건으로만 공허한 슬로건으로 돌아다녔지 진정으로 그것을 진정성 있게 고민하지 않아왔지 않는가 하는 뼈저린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보다 지난번 쓴 시민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시간신고는 정말 무겁습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이 게임,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 게임, 이 개혁과 또 미안의 5월이 되다 보니 이런 12월 3일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개헌과 미안의 5월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책 5월이 온다 162쪽에 보면 한동안 잊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호용. 계엄군의 공식 명령은 계엄사령관 이희성 전교사, 사령관 유능청 30사단 정으로 하달되었고 공수부대는 특전사령관 정호용, 7공수여단장 신은식, 11공수여단장 최용, 3공수여단장 최세청으로 하달되었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정호용이 김문수 선본에 결합하려다가 취소됐죠, 어제. 7공수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저 10시 27분에 그 텔레그램 방에다가 저희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인가요? 미쳤군요.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국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자들이 걔네들은 뭘 해도 지금 쿠데타가 하루를 못 갑니다. 한덕수 쿠데타도 하루를 못 갔고 그 군인이 있나?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잡혀가더라도 그때 집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잡혀가야 된다 해서 그 시간에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해서 스타벅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그 수행하는 분을 모시라고 할까 하다가 이것도 기록에 남겨야 된다 해서 일부러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려고 했다가 잡혔다.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잡더라고요. 국회에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막 메모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잡혀가는 건 당연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는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날 밤 했습니다. 5월이 제대로 그 조각조각의 기억들은 있지만 실체적이고 입체적인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청산과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호용이라는 이름이 이 책 162페이지에 나오는 그 정호용이 김문수의 선대위 조직에 어른으로 모셔서 올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취소되는 현 상황이 우리가 왜 1980년 5월에 입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더욱더 잘 규명하고 단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를 웅변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당시 국회 그날에 살떨리는 현장에서 살아오셨구만. 그런 생각 못하고 저랑 친한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런 약 해보자 모셨는데 살떨리 현장에서 살아나온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작년 9월 8월 달까지 우리 지역에서 잊혀져 버린 위대한 우리 선배 투사 김선우 파르티산 사령관 맞죠? 파르티산 총사령관 어르신의 회고집을 만들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추적하고 있었는데, 저는 박스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박스는 몰라요. 안 좋아하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안 좋아. 이런 데다가 아무 생각 없이 김선우 이 양반은 우리 광주 운동의 중심축인데 이 양반을 이렇게 놔둬 쓰겠냐 싶어갖고 이제 그래도 책을 한 권 만들어 놓으면 후대들에게 우리 역사 이렇게 이어졌다는 알 것 같아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한참 하는 중에 갑자기 텔레비에서 종북 좌파 책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윤모가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북 좌파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암양하고 있다. 종북 좌파 세력이 1호는 김선우거든요. 정확합니다. 이 양반은 김일성을 추앙하십니다. 따라서 김선우 장군을 종북 그리고 좌파 세력에 한 정확한 명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종북이 아니고 비판적인 세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우 장군을 쓰고 있는 요 행위를 가지고 나를 종북 좌파세로 몰면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출판기를 언제 하냐 시작하고 이제 고민을 한참 하고 있고, 그다음 또 TV 들어보니까 이제 반체제세를 운영하다. 그래서 저 소리가 많이 들어본 소리다. 김자의 비어에 나온 시험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소리죠. 그 용어는 우리가 박정희 때도 받고 전두환 때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저 새끼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 같구나. 이제 그 지문을 우리가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지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오직 윤석열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쿠데타밖에 없는 그런 정세가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 친구가 살라는 상편이 이건데, 이 새끼가 장난치려면 북한에다가 총을 쏘면 되는데 북에다 총을 쏘면 어떻게 되고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나가보잖아요. HID 북파 의원 있지 않습니까? 북파원 시켜갖고 남이 총 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쪽 뒤에 가고 우리끼리 왔다 갔다 대하면서 384 PMP 5방을 시상 추리하고, 그 다음에 북에서 남침했다면 끝나물 전부 더 이상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무런 판단 정리 없을 때 이런 사람 싹 잡아가고, 먼저 국회를 싹 잡아가 맞습니다. 난 잡아갈 뻔했어요. 국회는 300명 잡아오면 그분들은 꼼짝 못해요. 그러고 나서 쫓길 진행시키면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북에다가 분명히 총을 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참 난감한 이들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던 오마이뉴스 연재하던 역사 산책을 중단하고 이후로 한 달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서울 왔다 갔다 물어보고 이제 그런 차에 이제 12월 3일 상황이 터졌던 것입니다. 오리면이 이렇게 실제로 재현되는구나, 만화처럼 재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 척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호영이 또 살아 돌아오고 전산이 또 살아 돌아올 겁니다. 노상원이 또 살아 돌아올 것이고 언젠가 다시 또 불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애국이었다라는 사실은 그 윤석열이 했던 이야기처럼 시민들과 보좌진들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이 들어가서 질서 유지 행위를 했던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두환이 했던 얘기와 이 양적 차이만 있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광주에 폭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먼저 그 무기고에서 총을 든 카빈 등의 총을 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했다. 우리는 정당방위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내란의 이 실체 사실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쪽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무위원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사실 드러난 사람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은 어제 단독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윤석열이 추경호, 나경원 등과 전화통화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입니다만 부끄러운 유공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5천여 명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폭을 훨씬 넓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광주에서 희생된 분이 어떻게 5천 명만 되겠습니까? 10만 명이 똑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똑같아. 누구는 총알이 스쳐갔고 누구는 총알이 다리를 들어갔고 누구의 심장 뚫고 왔으면 사망돼야 되고 다리를 스쳐간 사람은 부상되고 지나간 사람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심사 기준 자체를 좀 전면적으로 좀 바꿔야 한다 봅니다. 기존 보훈부의 모든 관점은 강한 유공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5월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완전히 기준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헌혈을 해주시면 우리 여기 옆에 바로 이 길거리에 있었던 이 거리에서 서비스 업을 하고 있었던 여성들 수백 명이 헌혈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유공자고 김밥 날준 양동 아줌마도 유공자고 우리 간호원 유공자고 지금은 잘 나가는 의사한다면 그때는 전제 레지던트 인터는 뭡니까? 병원의 노예에 보여. 병원 노예 하루 15시간씩 뺑뺑이 돌리는 병원 노동자도 유공자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직업을 떠나서 뭘 하든 전 5만 명 정도로 넓혀야 보고요. 범위도 광주만 하면 안 되고 왜 5월이 광주가 있습니까? 원래 서울의 봄이 전국적으로 진행됐고 따라서 서울의 5월의 봄에 희생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형 같은 경우가 5월 26일 단성사 앞에서 내란을 일으키려다가 바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제 형도 오랫동안 5월 뭐라는 걸 써지고
속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아가씨 꿈속에 웃고 세상은 바람 불고 어둑소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래버래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노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네, 이번에는